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30을 바라보는 여자입니다. 예전에는 이혼녀 타이틀이라는 게 부끄러운 걸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겪어보니 그렇게 부끄러울 것도 아니더라고요. 누구나 그렇듯이 물론 저도 처음부터 이혼을 쉽게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여느 커플들처럼 남부러울 게 없는 커플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아버지를 어렸을 때 여의고 형제도 없던 터라 남편도 저처럼 어려서부터 일찍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공통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연애하던 때까지는 우리는 서로가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만남이 지속되고,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집에도 종종 놀러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랑 사이가 좋았거든요. 딸이 없어서 제가 너무 이쁘다면서 가끔씩 놀러가서 시어머니 모시고 외식도 종종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상견례까지 무사히 마치고 저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댁과 친정 모두가 상황이 그리 여유 있던 편은 아니어서 저희는 그냥 깔끔하게 대부분을 저희 돈과 대출로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나서 모든 게 평화롭게 흘러가는 줄만 알았던 그때 저의 시집살이는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 전화인 것처럼 전화하시더라고요. 아침은 먹었니? 그래, 아침 꼭 챙겨 먹고 우리 민수도 아침 꼭 챙겨주고 이 정도야 뭐 그러려니 안부 전화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출근 준비하는 정신없는 시간에 반복적으로 이런 식의 전화가 오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스트레스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걸 또 남편한테 얘기하자니 저만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때마침 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저에게 재택근무를 권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남들과 협업하는 일보다 제 기술로만 혼자 일을 하다 보니 사실 출근할 필요는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밑반찬을 좀 해서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데 집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알려드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지금 제가 있으니까 오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소름 돋았던 건 전화 끊고 10분 만에 오시더라고요. 시댁은 분명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이니까요. 그렇게 어머니랑 예상치 못한 티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을 둘러보시면서 여기는 먼지가 많네. 여기는 이렇게 정리해야 효과적이지. 이거는 여기다 두면 안 되고 저쪽에 보관하고 등등 조언을 아주 아낌없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냉장고까지 열었는데 저 들으라는 건지 한숨을 아주 크게 쉬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 굶기냐고요. 저희 남편이나 저나 저녁 먹고 부대끼면 잠을 잘 못 자는 타입이라 저녁은 보통 귀리죽이나 간단하게 샐러드 같은 걸로 먹거든요. 아침은 시리얼이나 우유나 두유 같은 간편한 걸로 먹고 남편은 점심을 회사에서 주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는 재료를 사다 해먹으면 버리는 게 더 많아서 주말에 특별히 같이 밥을 해먹는 게 아닌 이상 저도 냉동 도시락 같은 걸로 평일 점심을 해결합니다. 그렇게 한바탕 저희 집 살림살이에 대한 품평과 조언을 늘어놓고는 그제서야 저한테 이 시간에 왜 집에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대의 외벌이로 남편 혼자 벌면 등골 휘는데 네가 같이 벌어야지 왜 그만둔 거냐. 그만뒀으면 살림이라도 제대로 했어야지. 이게 뭐냐. 우리 민수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 하시면서 폭풍같이 몰아치시면서 제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한참이 걸려서야 시어머니를 진정시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중이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시간이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민수는 이 추운 날 나가서 고생하는데 너는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으면 먹을 거라도 꼭 잘 챙겨서 먹여야 한다면서 제 얘기는 귓등으로 들으시더라고요. 너무 지쳐서 빨리 보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가시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남편이 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줬습니다. 누군들 자기 엄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남편은 제 요약된 얘기만 듣고 웃으면서 얘기하더군요. 자주 못 오게 할 테니 걱정 말라면서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오시기 시작한 게
한 달에 한 번에서 한 달에 세네 번이 되었고, 결국 일주일에 1, 2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피가 말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엄연히 재택근무도 일인데 저를 자꾸 노는 사람 취급하고, 심지어 월급도 제가 더 많이 받고 용돈도 받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얘기해도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뭐 어쩌겠어요. 집 앞에 와서야 곧 도착한다고 연락 주시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났습니다. 보통 재택근무하면 살이 찐다고 하는데 저는 10kg가 빠졌습니다. 원래도 키 168에 몸무게가 55kg 정도 나갔었는데 이제는 거의 피골이 상접할 지경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 업무를 보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받았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문 잠그고 집에 없는 척 하라면서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문을 두들기시더라고요. 일단 열어드렸는데 그렇게 제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에게 온 전화는 일단 끊고 시어머니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시냐고 여쭙고 있는데 가져오신 짐이 밑반찬 몇 개 가져오신 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민가나 싶을 정도로 커다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여쭤보니 집에 혼자 있으니 적적하기도 하고 제가 집에서 놀고 있으니 저에게 살림도 가르쳐 줄 겸해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한테는 허락받았다면서 저한테 괜찮냐고 하시더라고요. 면전에다가 안 괜찮으니까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서재로 쓰는 방에다가 가져오신 이불이랑 옷이랑 여러 가지 짐들을 혼자 세팅을 하시더라고요. 가져오신 짐을 보니 1박 2일은 아닌 게 확실했습니다. 남편한테 문자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남편도 미안하다는 말 말고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시달리고 나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렇게 정적인 저녁 시간이 흐르고 시어머니 씻으시는 틈에 남편에게 빠르게 얘기했습니다. 3일 안에 어머니 돌려보내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주 가관입니다. 저 일하는 동안 말 걸지 말라고 할 테니까 같이 지내면 안 되냐고요. 살림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하니 저도 편하지 않겠냐는 궤변을 늘어놓더라고요. 진짜 터진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는 건지 쌍욕이 나올 뻔한 걸 겨우 참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3일 안에 시어머니 돌려보내라고요. 남편은 확답을 주지 않았고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의 지옥 같은 3일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저를 깨우시더니 아침을 같이 준비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9시부터 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5시에 깨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아침하고 집 치우고 남편 출근시키고 다 할 수 있다면서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9시가 되어서야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머리가 돌아가질 않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시어머니는 TV 보신다고 TV를 틀어놓으시고 집중 좀 하려고 하면 계속 부르십니다. 믹스커피 있냐, 녹차 있냐, 주전부리는 없냐 등등 정말 정신병 걸리겠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와서 눈치를 살피는데 못 본 척했습니다. 3일 시간 줬으니까 3일 동안 아무런 협상의 여지도 주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그날은 잠자리에 들 때 귀마개 끼고 안방문을 잠궜습니다. 그렇게 7시 반이 되어서야 평소처럼 일어났더니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왜 안 일어나냐고. 민수 밖에 나가서 돈 벌어와야 하는데 아침을 굶겨서 보내야 되겠냐면서요. 남편도 아침부터 왜 그러냐면서 시어머니한테 그만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들 말은 잘 듣더라고요. 하지만 잠깐이었습니다. 남편 출근하자마자 저한테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니까 내가 와 있는 게 불편하거나 탐탁치 않냐? 내가 나 편하려고 와 있는 줄 아냐? 다 너희들 도와주려고 온 거 아니냐면서 잔소리를 또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오시기 전에 저희 먹고 사는데 큰 문제도 없었고 잘 지내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남편이 나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제가 집에서 일해서 돈 더 많이 벌고 그 돈으로 시어머니 용돈 드리는 거라고 조근조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지금 용돈 몇 푼 주는 걸로 유세 부리냐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주변 이웃들 들을까봐 쪽팔리기도 했고 곧 일을 시작해야 했기에 일단 죄송하다고 어르고 달랬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휘뚜루마뚜루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찰나 어머니가 오시더니 안방문을 빼꼼하시더니 문틈에다가 책을 끼워 넣으시더라고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보낼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요. 미안하다고요. 정말이지 눈물이 날 것만 같아서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고개 돌리고 누웠습니다. 내일이 3일째인데 안 가시면 어떡하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하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자다 깨다를 반복하다가 새벽에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새벽 5시, 여지없이 어머니가 저를 깨우시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남편이 일어나서 시어머니께 얘기하더라고요. 저 더 자야 하니까 깨우지 말라고요. 남편이 얘기하니까 확실히 약발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평화롭게 아침 시간이 지나가나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제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 찌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아들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결혼했으면 여자가 살림을 책임져야지. 어떻게 남편을 굶겨서 내보낼 생각을 하냐. 아니 막말로 결혼 생활도 몇 년 안 하셔놓고 왜 저한테만 이러나 싶었습니다. 정말 속상해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는 척 했어요. 안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저 정말 애지중지 키워주셨는데 걱정하실까 봐요. 엄마는 제 얘기 듣자마자 알았다고 기다리라고 하시고 정확히 1시간 만에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실 때랑 똑같이 큰 캐리어에 온갖 짐을 다 가져오셨어요. 그리고는 당황하는 시어머니에 밝게 인사하신 후에 시어머니 이부자리 옆에 똑같이 짐을 푸셨습니다. 엄마를 보자 마음이 편해지면서 천군만마를 얻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후 남편은 집에 왔고 벙찐 표정으로 우리 엄마한테 인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날도 새벽 5시가 되어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절 깨우시는데 저희 엄마도 안방에 와서 제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자던 남편을 깨웠습니다. 자네, 우리 지은이보다 벌이도 적으면서 당연히 자네가 일어나서 우리 딸 아침 챙겨주고 출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자다 일어났지만 확실한 건 시어머니 표정이 아주 꾸겨질 대로 꾸겨져 있다는 것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여자가 당연히 살림을 책임져야 맞는 거라면서요. 그러자 저희 엄마도 바로 반박하시더라고요. 그건 남편이 아내보다 돈을 더 많이 벌 때 얘기라면서요. 정말로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못 이기고 저희 어머니한테 막말하시더라고요. 어디 이런 경우 없는 여편네가 있냐면서요. 저희 엄마도 인연이 지금 뭐라는 거야 라고 응수하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머리채를 붙잡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엄마도 지지 않고 바로 같이 머리채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몸으로 저희 엄마를 밀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엄마는 엉덩방아를 찍고 못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 괜찮은지만 살피는데 순간 뚜껑이 열려서 손에 잡히는 후라이팬으로 남편 머리통을 후려갈겼습니다. 나약한 남편은 맞고 곧바로 기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새벽부터 파출소에서 서로 별다른 고소는 하지 않기로 합의한 채 양가 어머니 두 분 다 택시 태워서 원래 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협의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제서야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엄마한테 손댄 사람에게 2번 다시 기회를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어차피 재택근무하던 터라 엄마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처음 신혼집 장만할 때 들어간 돈의 절반을 남편에게 받기로 했고요. 살다 제가 이렇게 시집살이 때문에 이혼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참는 게 능사는 아닌 듯합니다. 저 말고 시집살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요즘 시대에 이혼이 그렇게 큰 흠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